태국 방콕 국제공항 한밤중이었어요. 아버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제 손에 낡은 천 조각 하나를 쥐어주셨죠. 증조할머니께서 처음 짜셨다는 300년 된 전통 천이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이 천을 갑오처럼 지키셨는데 이걸 네가 가져가거라. 내 꿈이 우리의 전통을 세상에 알리는 거라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제가 한국행을 반대하시던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마음을 여실 줄은 몰랐어요. 그때 공항 방송이 울렸어요.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하실 고객들은. 저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혀 있었죠.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라타 이제 가렴. 아버지. 가서. 꼭 보여다오. 우리의 전통이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는지. 꼭 돌아올게요, 아버지. 제가 꿈꾸던 그 변화를 이루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꾸는 꿈이 더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마을에 그리고 수백 년을 이어온 우리 전통의 새로운 미래가 제 어깨에 달려있다는 걸. 안녕하세요. 감동적인 사연을 전하는 채널 감동주파수입니다. 오늘은 태국에 살고 있는 라타 씨가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저는 태국 북부 치앙마이 근교의 작은 마을 반 파텍의 전통 직물 공예가 집안의 막내딸이에요. 우리 마을은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통 천을 짜왔죠. 마을 사람들은 저를 콤파텍이라고 불러요. 천을 짜는 사람들의 아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집 작업실에는 늘 배틀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5살 때부터 어머니 곁에서 천 짜는 법을 배웠고 15이 되었을 때는 이미 마을에서 손꼽히는 실력을 가졌다고 어른들이 칭찬하셨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모든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됐어요. 생일 선물로 받은 스마트폰으로 우연히 본 한국 드라마 구름이는 천재 디자이너.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어 독학을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죠. 특히 발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리을과 니은의 차이는 정말 저를 괴롭혔답니다. 학교에서는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쉬는 시간마다 한국어 공부를 하는 저를 보며 친구들은 미쳤다고 수군거렸죠. 시골 처녀가 무슨 한국이냐, 천이나 잘 짜라는 말들이 늘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이어폰을 꽂고 K-POP를 들었어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거든요. 한 번은 태국어 선생님께서 제 책상 서랍에서 한국어 교재를 발견하셨어요. 수업 시간에 그걸 들고 제 머리 위로 높이 드신 다음 반 친구들 앞에서 이런 쓸데없는 것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라고 하셨죠. 그날 저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에도 몰래 한국어 공부를 했답니다. 6개월간의 노력 끝에 저는 기적처럼 한국문화원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문화 충격의 연속이었죠. 인천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실수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기,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려다가 실수로 화장품이 어디예요? 라고 해버린 거예요. 공항 직원분이 저를 화장품 가게로 안내해 주셨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진 채로 그냥 따라갔답니다. 결국 화장품을 하나 사고 나서야 다시 용기를 내서 화장실을 물어봤어요.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는 더 큰 실수를 했어요. 룸메이트 민지를 처음 만났을 때 태국식 인사인 WAIY를 하면서 동시에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를 했거든요. 민지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그렇게 과한 인사가 오히려 어색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민지와의 생활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어요. 저는 새벽 4시면 일어나 전통 천 짜는 연습을 했는데 그 소리에 민지가 잠을 못 잤거든요. 게다가 제가 마늘이 들어간 태국 음식을 자주 해먹었는데 그 냄새 때문에 민지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특히 큰 다툼이 있었던 건 제가 기숙사 방 안에 배틀을 들여놓으려고 했을 때였어요. 고향에서 가져온 접이식 작은 배틀이었는데 민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이건 기숙사지 작업실이 아니야 라는 말에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큰 소리로 울었어요. 하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우리는 가까워졌어요. 제가 울면서 이야기한 저의 꿈과 고민들을 듣고 민지가 먼저 손을 내밀어줬거든요. 대신 지하 창고를 같이 청소해서 제 작업 공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좁고 답답했지만 그곳은 저의 소중한 아지트가 되었죠. 학교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패션 디자인 수업이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제가 만든 디자인을 보시고는 너무 민속적이라고 하셨죠. 현대적 감각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자주 하셨어요. 특히 잊을 수 없는 실패가 있었어요. 중간고사 과제로 현대 여성을 위한 일상복을 디자인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자신 있게 태국 전통 천을 활용한 원피스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발표날 교수님은 제 작품을 보시고는 한숨을 쉬셨죠. 이건 패션이 아니라 민속 의상이야. 박물관에나 어울리겠네. 그 말씀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수업이 끝나고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죠. 그때 민지가 찾아와서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너의 그 민속적인 감각이 바로 너만의 특별함이야.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 한국 생활에서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는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다가 불손하다고 지적받은 적도 있었고, 선배들과 식사할 때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의 밥그릇이 비는 걸 보고도 제가 먼저 식사를 끝내서 큰 실수를 한 적도 있었죠. 가장 난처했던 건 김치를 처음 먹었을 때예요. 너무 맵고 짜서 눈물이 났는데 그걸 본 한국 친구들이 서운해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음식을 그렇게까지 싫어하냐면서요. 저는 필사적으로 설명했어요. 아니에요. 저희 태국 음식도 매콤하지만 이건 다른 맵기라서요. 하지만 이런 문화 차이들이 오히려 제게는 새로운 배움이 되었어요. 특히 한국의 정문화는 저를 깊이 감동시켰죠.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한국인들의 깊은 정,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예요. 한국에서의 첫 겨울이 끝나갈 무렵 제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문자 한 통을 받았는데 제 비자가 2주 후에 만료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제야 알았죠. 제가 처음 받은 문화교류 비자는 6개월짜리였고 학교 측에서 연장 신청을 해주기로 했던 걸 깜빡하고 있었다는 걸요. 당장 학교 국제교류처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담당자가 장기 휴가를 떠난 상태였고 대체 인력은 제 케이스를 잘 몰랐어요. 더 큰 문제는 제가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들이었어요. 패션 디자인과 졸업 전시회에 특별 인턴으로 선정되어 있었고 한국의 전통 공방에도 학교와의 인턴십 협업이 시작한 참이었거든요. 미안하지만 비자 연장은 최소 3주가 걸려요. 서류 검토하고 승인받는 데만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차가운 대답에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불법 체류자가 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상황이었죠. 그날 밤 기숙사에서 망연자실한 절 보며 민지가 달려와 저를 껴안아줬죠. 라타야,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민지의 아버지가 변호사셨어요. 민지가 아버지께 연락을 했고 다행히 한 가지 방법을 찾았어요. 문화예술 비자로 전환 신청을 하는 거였죠. 제가 이미 한국에서 예술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서류를 준비했어요. 그동안 했던 모든 학교 작품, 전시회 인턴 확인서, 심지어 태국으로 돌아가 하려던 한국의 의복과 태국의 전통 의상에 대한 계획표까지 참고했죠. 마지막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제출했어요. 심사관님은 서류를 빠르게 훑어보시더니 갑자기 저를 쳐다보셨어요. 오늘 안으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태국을 연결하는 좋은 작품 많이 만들어주세요. 허둥지둥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나오는데 하늘에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알았죠. 제가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이제는 저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는 걸. 그날의 경험은 제게 큰 교훈이 되었어요.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뜻밖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걸요. 그리고 그 기회는 종종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온다는 것도요. 6개월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마을은 제가 떠났을 때보다 더 침체되어 있었어요. 전통 직물 공방들이 하나 둘 문을 닫았고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긴 상태였죠. 게다가 제가 한국에서 배워온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시도하려 하자 마을 어른들의 반대에 부딪혔어요. 가장 큰 반대는 제가 전통 천의 한복의 문양을 접목하려 했을 때였어요. 마을의 원로이신 쏨밭 할아버지께서 작업실로 찾아오셔서 큰 소리로 화를 내셨죠. 300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의 전통을 이렇게 망치다니 내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그 말씀에 저는 정말 큰 상처를 받았어요. 며칠 동안 작업실에도 나가지 못했죠. 하지만 어머니께서 제게 힘이 되어주셨어요. 내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 전통은 살아있는 것이라고. 네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야. 전통을 살아 숨쉬게 하는 것. 어머니의 응원에 힘을 얻어 저는 더 과감한 시도를 했어요.
전통 천의 무늬의 한복의 곡선미를 접목하고 K-POP 스타들이 즐겨 입는 스트릿 패션의 요소도 가미했죠.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방콕의 한 패션 블로거가 우연히 제 작품을 SNS에 올린 것을 계기로 젊은 관광객들이 하나 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그들은 제 작품에서 한국의 미와 태국의 전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것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점점 주문이 늘어나면서 마을의 다른 공예가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저를 비난하던 쏨밭 할아버지께서도 어느 날 조용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네가 하는 일을 이제 조금은 이해할 것 같구나. 우리 전통이 이렇게 새롭게 살아날 수 있다니. 이제 우리 마을은 매일이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에요. 전통 공예 체험관이 생겼고 한식당도 문을 열었어요. 젊은이들이 하나 둘 돌아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죠. 어제는 서울에서 민지가 왔어요. 이제는 성공한 패션 디자이너가 된 그녀와 함께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태국의 전통 직물과 한국의 현대 패션이 만나는 특별한 컬렉션이에요. 작업실 창가에 앉아 일출을 보며 생각해요. 제가 그날 본 한국 드라마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고요. 지금도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작업실로 향하지만 예전과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제 작은 도전이 마을 전체를 변화시켰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지난주에는 마을 입구에 큰 간판이 새로 설치됐어요. 반파텍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라고 쓰여 있죠. 간판 디자인은 한국에서 배운 미니멀한 스타일을 적용했는데 거기에 우리 마을 전통 문양을 살짝 넣었어요. 특히 기쁜 건 젊은이들의 변화예요. 6개월 전만 해도 텅 비어있던 마을에 이제는 활기가 넘쳐요. 제 친구 말라가 한국 요리를 배워와서 작은 식당을 열었고 수파퍼는 K-POP 댄스 학원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미쳤다고 했지만 이제는 주말마다 방콕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온다니까요. 어제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제가 한국에서 유학할 때 담당 교수님이셨던 분인데 태국 전통 직물에 관한 책을 쓰신다면서 우리 마을을 방문하신 거예요. 교수님은 제 작업실을 보시더니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라타, 네가 해낸 일은 단순히 두 문화를 섞은 게 아니야. 너는 전통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어. 요즘은 매주 토요일마다 특별한 행사를 해요. 문화교실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오전에는 전통 천짜기를 가르치고 오후에는 한국어를 가르쳐요. 처음에는 마을 아이들 몇 명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다른 마을에서도 찾아오니까 교실이 좁을 정도예요. 재미있는 건 마을 어르신들의 변화예요. 처음에는 전통을 망친다고 반대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오히려 더 적극적이세요. 쏨밭 할아버지는 요즘 직접 디자인 아이디어를 내시기도 하죠. 지난주에는 한복의 동전 같은 디테일을 우리 전통 옷에 접목해보자고 제안하셨어요. 물론 아직도 어려움은 많아요. 갑자기 주문이 밀려들 때면 밤을 새워 작업해야 하고 가끔은 문화적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해요. 특히 한국 바이어들과 일할 때는 긴장되죠. 시간 개념이나 업무 방식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얼마 전에는 한국의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협업 제안이 왔어요. 우리 마을의 전통천으로 현대적인 패션 아이템을 만드는 프로젝트예요. 규모가 커서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힘을 모아주기로 했어요.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돼요. 마을 입구에 낡은 창고를 개조해서 문화센터를 만들 예정이에요. 1층은 전시관과 체험장, 2층은 교육장이 될 거예요. 한국문화원에서 지원도 약속해 주셨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한마음으로 돕고 계세요. 민지는 다음 주에 한국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밤 영상통화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민지가 떠나기 전 우리는 특별한 약속을 했어요. 내년에 서울과 방콕에서 동시에 패션쇼를 열기로요.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인생은 배짜기와 같다고요. 처음에는 그 말씀이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실들이 만나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내듯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요. 작업실 창 너머로 해가 더 높이 떴네요. 오늘도 저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새로운 무늬를 짜려고 해요. 그리고 믿어요. 이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우리의 전통이 더 넓은 세상과 만날 수 있다는 걸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그저 시골 처녀가 아니에요. 저는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이 즐거워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가슴이 설렙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고요. 오늘은 문화센터 공사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새벽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할아버지들은 낡은 창고를 정리하시고 젊은이들은 설계도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특히 감동적인 건 마을의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방콕의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하는 피차이가 이번 방학에 고향에 돌아와 설계를 맡았고 인테리어를 전공하는 수안이 한국의 한옥에서 영감을 받은 내부 디자인을 제안했어요. 언니,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고마워요. 피차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문화센터는 생각보다 더 큰 프로젝트가 되었어요. 1층에는 전시관과 체험장 외에도 작은 카페가 생길 예정이에요. 마을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기로 했죠. 한국식 디저트와 태국 전통차를 함께 판매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 거예요. 2층은 더 특별해요. 교육장 외에도 젊은 공예가들을 위한 공동작업실이 생길 거예요. 이미 5명의 젊은이들이 이 공간을 함께 쓰기로 했어요. 천을 짜는 사람,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전통을 재해석하려고 해요. 어제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방송국 PD님이 오셔서 우리 마을을 촬영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이 긴장됐는데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오히려 제 이야기가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라타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전통과 현대,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죠. PD님의 그 말씀이 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내일은 서울에서 특별한 손님들이 와요. 패션쇼 준비를 위한 미팅이 있거든요. 사실 많이 떨려요. 이번 패션쇼는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 중 가장 큰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서울과 방콕에서 동시에 열리는 패션쇼라니. 꿈만 같죠. 민지가 보내준 서울 컬렉션 자료들을 보면서 밤새 생각했어요. 우리 마을의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은 물론 한복의 우아한 성과 태국 전통 의상의 화려한 색감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수 있을지 머릿속이 아이디어로 가득해요. 특히 이번 컬렉션에서는 마을의 다른 공예가들과 협업하기로 했어요. 쏨밭 할아버지께서 특별히 개발하신 새로운 문양을 사용하고 젊은 작가들의 현대적인 해석도 더할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제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마을 회관에서 특별한 모임이 있어요. 전통 공예를 배우는 젊은이들과 원로 장인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예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세요. 전통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요. 문득 몇 년 전 제가 처음 한국 드라마를 봤던 그날이 생각나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 작은 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변화가 결코 전통을 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이제 해가 저물어 가네요. 작업실 창 너머로 문화센터 공사 현장이 보여요. 내일이면 더 많은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전통과 현대가, 태국과 한국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드디어 패션쇼 당일이에요. 방콕의 시안 파라곤 홀과 서울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동시에 열리는 패션쇼를 위해 몇 달 동안 준비했어요. 새벽부터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방콕으로 향했죠. 버스 3대를 대절했는데도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어요. 백스테이지는 정신없이 바빴어요. 모델들의 헤어와 메이크업이 한창 진행 중이고 의상 점검도 마지막으로 하고 있었죠. 저는 손이 떨려서 안전핀을 제대로 꽂지도 못했어요. 그때 민지가 영상통화로 연락이 왔어요. 라타야, 서울도 다 준비됐어. 걱정 마. 우리가 꿈꾸던 그 무대가 드디어 현실이 되는 거야. 첫 번째 모델이 런웨이에 오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우리 마을의 전통 천으로 만든 현대적인 한복 드레스. 관객들의 탄성이 들렸어요. 특히 쏨밭 할아버지의 새로운 문양을 넣은 이브닝 드레스가 나왔을 때는 박수 소리가 멈추지 않았죠. 서울에서도 실시간으로 반응이 왔어요. 한국의 패션 에디터들이 SNS에 실시간으로 후기를 올리기 시작했고 바이어들의 문의도 쏟아졌어요. 하지만 제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피날레 무대였어요. 피날레 무대에서는 특별한 퍼포먼스를 준비했거든요.
방콕과 서울의 모델들이 동시에 각자의 런웨이를 걸으면서 LED 스크린으로 서로의 모습이 교차되게 했어요. 마치 두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 같았죠. 쇼가 끝나고 백스테이지에서 울컥했어요. 마을에서 오신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우리 마을의 자랑이다. 이제 정말 세상이 변하는구나. 패션쇼 다음 날 더 놀라운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에서 협업 제안이 온 거예요. 우리 마을의 전통 직조 기술을 그들의 하이엔드 라인에 적용하고 싶다고 했어요. 문화센터 개관식은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있었어요. 개관식 날 뜻밖의 일이 있었죠. 센터 입구에서 한 할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50년 전에 이 마을을 떠나셨던 분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서 우리 마을 소식을 보고 찾아오셨대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이 일이 부끄러웠어.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구나. 문화센터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교육 공간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국제적인 문화교류의 장이 되었거든요. 일본의 전통 직물 장인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그들도 우리처럼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고민하고 있었죠. 특히 재미있었던 건 디지털 전통 공예 수업이에요. 3D 프린터로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수업인데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어요. 하지만 젊은 학생들이 만들어낸 작품들을 보고 어르신들도 마음을 바꾸셨죠. 이렇게라도 우리 전통이 이어진다면 그것도 좋은 거지. 문화센터 2층의 공동작업실은 이제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빠요. 천을 짜는 소리, 도자기 물레 돌아가는 소리, 토론하는 소리로 늘 활기가 넘치죠. 특히 밤늦게 가면 젊은 작가들이 모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디자인 학교 학생들이었죠. 그들은 우리 마을에서 2달간 머물면서 전통 공예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걱정됐는데 예술은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문화센터의 카페 반파텍 다방도 인기가 대단해요. 한국 디저트와 태국 차를 퓨전으로 만든 메뉴들이 SNS에서 유명해졌거든요. 특히 태국 전통 허브티와 한국의 약과를 결합한 메뉴는 마을의 새로운 명물이 됐어요. 어제는 또 하나의 도전을 시작했어요. 마을의 젊은이들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의 전통 공예를 배우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해요. 언니, 우리도 이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막내 동생처럼 따르는 수환이가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세계로 가고 있는걸? 오늘 아침 서울에서 특별한 소식이 날아왔어요. 한국의 문화재청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아시아 전통 공예 혁신 프로젝트의 첫 번째 파트너로 우리 마을이 선정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제가 우연히 본 한국 드라마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이제는 양국의 공식적인 문화교류 프로젝트가 되다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프로젝트의 규모는 상상 이상이에요. 한국의 주요 예술대학들과 연계해서 정기적인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리 마을의 전통 공예 기술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거예요. 특히 감동적인 건 우리 마을의 전통 직조 기술이 한국의 중요 무형 문화재 전수 교육에도 활용된다는 거예요. 라타, 너희 마을의 직조 기술은 우리의 전통 직물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야. 이건 단순한 교류가 아닌 문화적 융합이지. 한국문화재청의 김 실장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문득 5년 전 제가 처음 한국 드라마를 봤던 그날이 생각나요. 그때는 몰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인생을 이렇게 크게 바꿔놓을 거라는 걸. 지금도 선명히 기억나요. 드라마 속 주인공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복을 선보이던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던 그 느낌을.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전통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세계와 공유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한복이 패션쇼 런웨이를 걸을 수 있다는 것, 전통 음악이 K-POP가 만나 새로운 장르를 만들 수 있다는 것, 한옥이 현대 건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제게는 놀라운 영감이 되었죠. 제 다음 목표는 이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아시아 전통 공예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거예요. 한국이 K-POP로 전 세계에 한류를 일으켰듯이 우리도 전통 공예로 새로운 물결을 만들고 싶어요. 이미 일본, 베트남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어제 저녁 문화센터 옥상에서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안녕하세요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한국어로 비즈니스 미팅도 하고 문화교류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한국은 제게 꿈을 꾸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작은 시골 마을의 소녀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 전통이 현대와 만나 더 빛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꿈을 향해 도전하는 용기. 이 모든 것을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배웠어요. 다음 주면 또 서울에 가요. 이번에는 프로젝트 착수식이 있거든요. 5년 전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떨림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서울이 제 두 번째 고향 같아요. 한강공원을 산책하면서 맥주 한 캔을 마시고 북촌 한옥마을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도 찍고 홍대에서 버스킹하는 젊은이들의 음악을 듣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특별한 행복이 되었어요. 돌아보면 참 신기해요. 한 편의 드라마로 시작된 작은 관심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게 우리 마을은 이제 더 이상 잊혀진 시골 마을이 아니에요. 한국과 태국의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공간이 되었죠. 앞으로도 저는 계속 꿈을 꿀 거예요. 더 크게, 더 멀리.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전통은 보존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와 함께 호흡하며 발전해야 한다고 믿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의 작은 다리가 되고 싶어요. 이제 해가 저물어 가네요. 오늘도 저는 작업실에서 새로운 작품을 구상해요. 한복의 고운 성과 태국 전통 문양이 만나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그 이야기 속에는 분명 희망이 있을 거예요.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것처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희망을. 네, 오늘도 너무 감동적인 라타 씨의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저도 어릴 적 재미있게 보던 드라마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앞으로도 한국과 태국의 깊은 인연을 라타 씨와 함께 기대해 봅니다.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동 주파수 채널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